오늘은 TQQQ 맵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3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2010년에 상장해서 연평균 39%의 성장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126배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변동성 끌림 때문에 실제로는 3배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QQQ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TQQQ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매일매일이나 혹은 매주, 매달마다 일정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잔고를 잘 안 쳐다보신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QQQ 자체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ETF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14년 동안 126배나 상승하는 큰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종목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수익을 보려면 멘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2021년에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년 만에 100%의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1년 동안에는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1년 만에 주가가 원래 가격까지 돌아오게 되고요. 7개월을 기다렸을 때 플러스 100%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건 처음에 매수를 한번 하고 나서 이후에 매수를 안 했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가가 하락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심리적으로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백테스트 결과가 아무리 좋은 수익률과 좋은 승률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투자할 때는 많은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멘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싸졌을 때 사서 내가 사고 난 이후에 바로 상승하는 겁니다. 크게 상승하는 중에 중간에 사게 돼도 이후에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지만 혹시 내가 고점에 산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급락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곧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더 모아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하락을 시작했을 때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지겠죠.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률 측면으로 봐서는 매수를 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싸진 구간에서 사서 반등을 먹는 매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산다면 그냥 매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평단가를 더 낮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더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RSI 공포지수 MDD가 있습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를 얘기하는데 상승과 하락의 비율을 따져서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를 찾아주는 건데요. TQQQ가 보통 32 이하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모아가도 아주 많이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지수가 있는데 구글에서 CNN 공포지수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공포와 탐욕 지수가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데 탐욕으로 갈수록 매수가 과한 거고 중집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나 공포 구간의 끝에쯤에 왔을 때 보통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MDD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MDD는 고점 대비 하락폭을 얘기하는 건데요. TQQQ가 QQQ의 3배를 추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QQQ가 평소에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반등이 나왔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RSI를 메인으로 보고 MDD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1942년부터 S&P 500에서 상승장과 하락장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1 이하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하락장을 표시한 거고 위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상승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딱 보기에도 상승장이 훨씬 많아 보이죠? 하락장보다. 기간도 훨씬 길어 보이고요.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해서 팔게 되면은 이 나머지 상승 구간을 먹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상승장이 훨씬 길기 때문에 내가 매도한 이후에도 상승장이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가져가다가 다시 하락을 만나면 원점으로 돌아와 버릴 테니까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했을 때는 TQQQ를 매매하시고 평소의 구간에서는 QQQ를 계속해서 사모으시는 거죠. 급락이 나오지 않고 상승장이 쭉 이어진다면 QQQ를 가지고 그냥 수익을 내시는 거고 급락이 나온다면 TQQQ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QQQ는 그냥 모아가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MDD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모아가시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의 수익은 QQQ로 챙기고 급락이 나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는 TQQQ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승장도 놓치지 않고 하락장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멘탈 관리도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